산 너머 금산리. 둘째 며느리 민규 엄마 촌지 사건. 금산리의 아침이 시작되었다. 박영환 이장은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가족의 일과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 이장의 둘째 며느리 미연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민규 선생님께 잘 보여야 하는데 선생님이 부산에서 오신다고 하던데 대도시에서 뭐하러 이런 촌으로 오시는 거지? 민규는 무심히 책가방을 챙기며 엄마의 표정을 읽었다. 엄마, 학교 가야지.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무겁게 자리했다. 미연은 작은 봉투를 교과서 사이에 끼웠다. 선생님, 민규 좀 잘 봐주세요. 박 이장의 둘째 며느리 미연은 얼마의 돈을 넣은 지폐 앞에 몇 글자 적어서 보냈다. 부산에서 전군 온 40대 남자 담임 선생님은 깐깐하고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는 성격이었다. 교실에서 교과서를 정리하다 민규의 책가방 속 봉투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췄다. 이건? 민규의 새로운 담임은 봉투를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냈다. 미연은 가방을 확인하다 봉투가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작은 숨을 삼켰다. 이럴 수가. 다시 보내야 하나? 선생님이 못 보신 게 분명해. 다음 날, 미연은 봉투를 다시 포장했다. 이번에는 고구마를 삶아 넣은 본지 속에 촌지 봉투를 살짝 숨겼다. 이번엔 선생님도 거부하시지 않으시겠지? 선생님, 민규를 잘 봐주셔야 해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불안했다. 이러다 또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민규의 담임 선생님은 또다시 촌지 봉투를 민규의 가방 속에 돌려보냈다. 봉투가 또 돌아오자 미연은 고민 끝에 작은 간식 바구니를 준비했다. 사탕과 과자를 담고 그 속에 봉투를 살짝 끼웠다. 이번엔 선생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이 정도 금액은 이 동네에서는 아무도 하지 않잖아. 정말. 하지만 그녀는 봉투가 발견될까 봐 조심스레 숨을 고르며 손을 떨었다. 3번의 시도. 작은 실패.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간절했다. 며칠 뒤 담임 선생님은 박 이장의 둘째 며느리 미연을 학교로 부르게 되었다. 작은 소동은 현질이 되었다.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미연. 떨리는 손. 조심스러운 발걸음. 죄송합니다.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담임 선생님은 단호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미연은 황망한 표정으로 새로 오신 담임 선생님을 응시했다. 그런데요, 선생님. 담임 선생님은 미연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미연은 조심스러워 입을 떼었다. 선생님, 제가 넣어드린 금액이 적어서 그러실까요? 그렇다면 제가... 미연은 말했다. 부산에서 새로 온 담임은 고개를 떨구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민규 어머님,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부산 촌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아이들은 사랑과 규칙 속에서 무한의 가능성을 안고 자라나고 있어요. 제가 민규 어머님의 돈을 받고 민규를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편애일까요? 저 또한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나 민규 어머님,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돈을 받고 마음을 더 쓴다면 그건 교직이 매우 타락했다는 증거일 겁니다. 저녁이 되자 금산리의 논두렁 위로 붉은 논노을이 들이왔다. 박 이장의 둘째 며느리 미연은 마루에 앉아 하루를 돌아본다. 봉투, 담임 선생님, 민규. 마음속에 교차하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박영환 이장은 텃밭에서 돌아와 마루에 앉은 며느리를 바라본다. 연호가 조용히 마루로 올라와 앉았다. 민규 엄마, 오늘 학교에서 뭐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미연은 시선을 떨구고 안 불안한 표정으로 답했다. 새로 오신 민규 담임 선생님한테 민규 잘 봐달라고 작은 마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봉투가 돌아왔어요. 연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민규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애 담임한테 돈 봉투를 보냈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미연은 눈가가 붉어지며 조용히 말했다. 민규 아빠, 나는 단지 민규가 선생님한테 관심 받길 바랬을 뿐이에요. 그리고 민성이 학교 다닐 때는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오히려 봉투라도 못 보낸 엄마들은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게요. 민규뿐만 아니라 민성이 그 위에 애들도 다 이렇게 컸을 거예요. 나는 이번에도 민규 담임 선생님이 알아주실 거라 믿었을 뿐이에요. 특별히 우리 민규를 예뻐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연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넘겼다. 민규 엄마, 네 말은 내가 충분히 알아.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진심과 규칙, 그리고 어른이 본보기를 보여주는 삶이지 이런 작은 시도들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부부가 함께 방향을 잡아야 민규가 제대로 자랄 수 있어. 미연은 눈물을 살짝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민규 아빠. 앞으로는 당신 말대로 할게요. 연호는 민규의 손을 살짝 잡았다. 여보, 민규 엄마, 당신 잘하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대로 흘러가고 있어. 당신도 당신 자리에서 잘하고 있고 민규도 그럴 거야. 민성이 봐봐. 잘 끄고 있잖아. 지형이 잘하는데 민규가 엇나갈 이유가 없잖아. 당신 잘하고 있어. 마루에는 고요가 내려앉고 금산이의 저녁 노을이 부부의 얼굴을 부드럽게 물들였다. 작은 갈등은 남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그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이면 민규를 향할 나음과 책임감 속에서 부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었다.